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0호 제14면 기사입니다. 서울시 모든 장애인 38만 명의 마스크 200만 장 지원.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홍대 주점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으로 지역사회 감염 재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활동의 제약으로 주변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1인당 5매씩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 38만 5,846명이 해당되며 1인당 5매씩 총 200만 장의 마스크가 지원된다. 마스크는 5월 19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른 무더위로 덴탈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가 해외 수입을 통해 확보한 덴탈 마스크를 이번에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수입 마스크의 검증을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성능 시험을 거쳤으며 분진 포집효율, 입자 차단 성능, EKF 기준 7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수급 총력 대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시 방역물품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방호복 등 방역물품을 확보하여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과 더불어 임신부, 이동노동자, 어린이집, 요양시설, 쪽방촌,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이번 마스크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재확산을 방지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정착을 위해 감염 위험 직업군과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현명한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맞춤 가이드북, 이하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5월 20일 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1기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 강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가이드북은 계층 간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와 통신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의 교재로 활용되며 변화하는 통신 서비스 여건에 따라 매년 개정하여 발간해왔다. 이번 가이드북은 복잡한 통신요금 중 본인에게 적합한 요금제 선택 방법,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요금 감면 및 면제 사항, 위약금, 할인 반환금, 이 면제되는 경우 등 통신 서비스 가입 이용 해지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담아 가계신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통신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통신수단을 활용한 신종 사기 피해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통신금융사기, 허위 과장 광고, 명의도용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법 및 대처 방법을 이미지와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아울러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AI 스피커 이용 시 주의사항도 추가하였다. 특히 올해는 전자책, 이북 형태의 가이드북을 도입하여 모든 PC와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고 가이드북 내용을 읽어주는 보이스북 기능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 노년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계층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소책자를 별도로 제작하여 휴대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다문화가 정형 소책자는 기존의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외에 필리핀어를 추가하여 6개 국어로 제작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만들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북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할 예정이며 유튜브와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 포털 wise.co.kr에 게시하여 교육 대상자 외에 일반 이용자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 교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IT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현장 교육을 담당할 계층별 강사단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149명을 선발하였다. 교육 대상 일정과 신청 참여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2-580-0753에 문의하거나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 포털 wise.co.kr을 참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는 태풍 집중호우 혹서와 같은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5월 11일 월부터 7월 3일 금까지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시설 자체 점검, 5.1일 물결표 사인 29,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을 통한 확인점검, 6.1 물결표 사인 7.3, 과 보건복지부 및 안전전문기관, 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6.1 물결표 사인 7.3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약 1만 8,594개소, 19년 말 기준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교육 훈련, 책임보험, 소방 전기 가스 안전관리, 태풍 집중호우 등 하절기 풍수해에 대한 준비 상태,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생활방역 하에서 감염병 관리 대책 등으로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안전점검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휴관하고 있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운영 재개를 준비하는 사전 점검의 의미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점검 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 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획기적 계기 마련. 장애인 창작환경 개선 등 장애예술인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정 이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은 예술작품의 창작 및 발표 기회의 부족, 창작 연습 공간의 부족 등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장애예술인의 경우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이용할 수 있는 창작 연습 공간의 부족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등에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일부 규정하고는 있으나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안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및 장애인 인식 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안 제1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안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 5월 20일 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애예술인들은 그동안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창작 연습 공간과 작품 발표의 기회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해왔다.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앞으로 열악한 창작 환경이 개선되고 작품 활동 기회가 확대되는 등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창작 연습 공간 확충,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일자리 확충 등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산시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최대 3천만 원 보장. 안산시 시장 윤화섭는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가 주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0년 안산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외국인 포함, 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 최대 3천만 원, 진단위로금 20만, 전치 4주, 물결표 사인 60만 원, 전치 8주 등이며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상된다. 또한 무인 공공자전거, 페달로 이용자에 대해 추가로 자전거 사망사고나 후유장애 시 최대 1천만 원, 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부터 1일당 1만 원씩 보상받는다. 지난해 2019년 3월 1일 물결표 사인 2020년 2월 29일 보험을 통해서는 337명이 보상을 받았으며 매년 300 물결표 사인 500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이 자전거 이용자의 경제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미처 모르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